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전기기능장의 흑역사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이렇게 시간을 또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2020년도 지금 올해 1월 4일인데요. 2020년도 들어서 첫 번째 얘기를 하는 전기기능장의 흑역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강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뭐냐면은 전기기능장 시험의 출제자 그리고 3대 감독관들을 싹 바꾸지 않은 한 이 시험의 부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출제자야 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기술적인 소양이나 자질, 실력이 없는 자가 출제를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스펙이나 이 간판만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실제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뭐 어디 뭐 대학교 뭐 박사 출신이다 뭐 아니면은 또 뭐 폴대학교 교수다 뭐 이런 식으로 간판을 갖다 내세웠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제 그렇게 스펙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기능장 문제를 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예, 기능장은 기능장이고 그런 스펙은 스펙이야. 따로라고. 기능장 공부는 틀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출제를 내다 보니까 출제 오류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부정 효과가 파급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문제를 내기 때문에 감독관도 엉뚱한 해석을 해서 그걸 적용해서 수험생들을 떨어뜨려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이런 엉뚱한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불합격하는 사태도 참 많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60일의 4일차 그 문제를 풀어주면서 이 문제의 뭡니까? 답이 이렇게 풀어졌어도 저도 이 문제를 풀어주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이 해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내릴 수도 없는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서 출제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문제의 수준은 이제 저급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감독관이나 또는 수험생들이 엉뚱하게 풀고 엉뚱하게 검사를 하는 거야.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게 바로 이 출제 오류서부터 모든 자격증의 부정 자격증 검정의 첫 단추는 바로 출제자의 출제 오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출제자는 교체를 해야 돼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자질 있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으로 문제 빼돌려 가지고 어디 학원에다 팔아먹고 폴리텍에다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출제자가 돼서는 안 되죠. 그거는 이제 범법 행위고 도덕적 소양까지 없는 사람이에요. 도덕적 소양까지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데만 이제 합격하라고 아니까 이렇게 갖다 주고 다른 데는 이제 모르게 해가지고 싹 떨어뜨리고 그 역할을 주도했던 게 출제자였잖아. 62회 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완전히 교체를 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차를 한잔 마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2회 때 그 출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검토자라는 자하고 같이 해서 대전에 모 학원에다가 그 문제를 가서 팔아먹었죠. 팔아먹었다고. 그랬는데 그 출제자가 이제 최모 씨라고 내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 경찰청에서 이제 들었는데 직접 형사한테 들은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이 출제자가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사까지 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데 이름은 알고 있어요. 이름을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짓을 하는 출제자라면은 이거는 뭐 도덕적
법, 양심상으로도 그렇고 법으로서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범법 행위를 했었고요. 또 실력과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됐죠. 그때 문제도 출제 오류가 됐으니까. 이런 짓들을 벌이면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참 이 출제자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그런 출제자들은 완전 싹 교체를 해버려야 돼요. 응? 그래서 그 대부분 폴리틱 대학 쪽에서 이제 출제자가 나와서 이제 출제를 많이 냈는데, 그쪽 출제자를 완전 배제시켜버려야 돼, 나와서. 완전히. 그렇게 하고 또요, 지금 3대 감독관들을 바꾸지 않는 한, 시험장에서 부정은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갖다가 퍼뜨리는 게, 그 출제자를 통해서 또 빼오고 퍼뜨리는 그 담당을 했던 이 감독관들이 이 3대 감독관이야, 얘네들. 그 3대 감독관이라고 그러면은 군인, 메트로, 서울 지하철 공사죠. 메트로, 그리고 폴리텍 대학. 이렇게 세 개의 감독관, 거기서 나온 감독관들이 거기서 근무를 했거나 과거에 근무를 했던 사람들, 정년 퇴임한 사람. 이 사람들이 정보를 빼오고 또는 시험 당일날 시험지를 빼다가 갖다가 주고, 지금은 이제 핸드폰을 좀 반납하니까 그걸 할 줄 못할 거예요. 근데 대신 이제 뭡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려서나 아니면은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보내줍니다. 지금도 그런다고만 여기. 그래서 이 3대 감독관 얘네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부정이 저질렀단 말이야. 그러면은 앞으로 2, 3년, 지금은 이제 검열이 좀 심하니까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대놓고 하지를 못한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 조용해, 잠잠해져.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얘네들이 또 다시 등장을 한다고. 또 일어난다고,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이 감독관이 너무 많아요. 많고, 또 이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봐요. 그 감독관을 통해서 이제 또 알고 해가지고 아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팔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자기 아는 사람들 좀 봐주고 합격시키는 게 그게 태반이야, 얘네들이. 응?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62회 때는 62회 때 그 드러난 게 뭐냐면은 그 포항폴리텍의 그런 시험장의 그 사건 도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자가 여기하고 여기에 관련돼 있죠. 그렇죠? 근무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무를 했었거나 아니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감독관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벌였잖아. 그리고 또 서울에는 또 그 62회 때 보면은 메트로 그 지하철공사인가 서울 지하철공사 메트로 직원들이 어떤 학원에 이제 거기서 들었는데 그 영등포 쪽에 있는 학원인데 그 학원에서 하면서 무더기로 10몇 명을 합격시켰어요. 17명에 11명을 합격시켰어. 걔네들만 합격되고 나머지 싹 불합격이 됐어. 싹 불합격이 됐다고. 걔네만 합격을 했어. 걔네만. 그래서 그 라인 걔네들끼리만 이렇게 뭉쳐가지고 정보를 빼다 보고서 그때 합격을 한 거야. 그리고 또 그 감독관 메트로 공사 그 감독관이 간 그 시험장에 가서 거기서만 합격을 시킨 거야. 이 메트로 애들이. 그러니까 이 3대 감독관 얘네들이 벌인 짓들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아요. 얘네들이. 부정의 온상은 얘네들에 의해서 있었어요. 출제자하고 검토자 그리고 관리위원으로 들어가는 그죠? 시험에 관련된 게 출제자, 검토자, 관리위원, 감독관 얘네들 4명들이 문제인데 이제 감독관이라면 얘네들이 문제야. 얘네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됐다. 62회 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62회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 여기서 감독관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럼 그럴 거야. 아니 왜 우리를 매도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어요. 그분들 그 정직할지 몰라요. 한 분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나온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한 명은 정직하다고 생각해. 9명이 문제인 거야. 9명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저질러진 게 너무 많잖아. 어? 저는 이들을 이제 감독관에서 완전 배제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이 사람들 하는데 뭐하러 감독관을 나오지 말라고. 응? 나오지 말고 저기 그 제가 봐서는 일반인들이나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리고 또 일반인 중에서 막 그 일반인들 중에서요. 그 공사 쪽에서 나온 사람들 있죠. 공공 그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시험을 많이 응시하는 애들이 있다고. 군인, 그죠? 뭐 무슨 지하철 공사, KT, 그죠? KT 같은데, 그리고 그런 데서는요, 그 직원들이 무더기로 갖다가 시험을 많이 본다고. 그리고 또 감독관으로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그 사람들 아는 사람들끼리 또 합격을 시키고 이런 게 이게 형성이 되는 거야. 시험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뭐 군인, 메트로, 폴리텍에서 얘네들 시험을 보잖아. 많이 본다고. 보니까 감독관도 있잖아. 거기서 또 많이 나오고 그 감독관 애들이 그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구조가 그래, 구조가. 그러면 정직하게 지금 하고 있는 감독관들도 있었어요. 9명이면은 한두 명은 정직하다고. 나머지 8명이나 9명이 이게 문제인 거야. 얘네들이. 얘네들이 지금까지 이 기능장 시험에 물을 흐려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정직한 감독관 올바른 감독관, 이 훌륭한 감독관까지 욕을 먹고 있는 거야. 그 한 명, 두 명이 괜찮고 나머지 8명, 9명은 전부 다 뭐예요? 그동안 나쁜 짓을 한 거지. 시험장에서요. 옛날에 3로 나올 때 어떻게 했다는 줄 알아요? 감독관이요.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그때는 들어갔잖아.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서 뒤에 있잖아. 뒤에다가 이 3로 있잖아. 풀이 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래. 뒷짐지고 뒤에다가 3로 있잖아. 한 거를 갖다 이렇게 풀이가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더래. 그래서 이렇게 그걸 보고서 그걸 했대야. 그거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쪽에서 딱 봤대야. 그러면서 그걸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세상에 저렇게 한다고. 참 심각하죠. 그게 이제 그 메트로 감독관이라고 나 알고 있어. 그 사람. 그러니 생각을 해요.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옛날에 그런 식으로 계속 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감독관으로 남아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1년 뒤, 2년 뒤, 3년 뒤, 지금의 이런 분위기가 싹 사라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또 다시 등장을 하는 거야. 물을 또 흐려놓는다고. 아니,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 이거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비슷한 준공무원이잖아. 봐봐. 준공무원 아니면은 공무원이라고. 얘네들은 신분이. 뭐 군인 공무원, 요거는 이제 공사 직원이고, 얘 이제 폴리텍 대학의 이제 교직원이면 이거는 뭐예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얘네들에 의해서 비리가 발생하는 거지. 얘네들. 이런 애들. 이런 싹 바꿔야 됩니다. 이런 거 바꾸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요? 부정의 뭐요? 그 씨앗이야. 그래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시간만 되면 딱 피어나는 거지, 한마디로. 또 그런 짓을 저지른다고. 물을 흐려놓는 거야.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기능장을 했을 때 10여 년 전에 그때는요. 폴리텍이 장학을 하고 있었어요. 폴리텍 대학에. 뭐 폴리텍을 안 가면은 기능장을 못 한다 할 정도로 그런 기능장들이 뭐 수두룩했었어. 그 정도에서 폴리텍이 그냥 꽉 잡고서 거기서 출제 내고 감독관 들어가고 지도 학생들만 합격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폴리텍 대학을 안 다니면은 합격이 안 된다. 그 정도였었어. 근데 그때 당시 보니까 이제 그 폴리텍 대학에서 이제 공용을 하는 웹하드가 있었어요. 웹하드 내에서 문제를 갖다 거기서 유출시키더구만. 웹하드 딱 올려놓으면 이 전국의 폴리텍 대학에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이제 뭐가 출제된다는 알고서 가. 그걸로 어떻게 캐치를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폴리텍 대학에 그 다니는 그 좀 하는 학생이 그 웹하드를 갖다 좀 알려줘 들어가 보니 거기에 쫙 있는 거 올려놓는 거야. 그냥 반짝 올려놓고 지우고 반짝 올려놓고 지우고 그러더구만. 그렇게 유출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게 이제 그 뭐 발각이 됐는지 어쩐지 몰라도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싹 그 웹하드를 내려버리더구만, 이 폴리텍 대학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 폴텍 대학이 딱 잡고 있다가 얘네들이 완전 무너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그 56회 자동차 정비기능 시험이 그 언론에 보도되고 난리가 나가지고 뭐 기능장 시험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그때 보도가 된 다음에 폴텍 대학이 좀 뒤로 손을 뺐지. 근데 아직도 폴텍 대학에서 감독관 나와서 또 그런 짓을 해. 폴텍 대학에서 또 문제를 또 만들어요, 얘네들이.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손을 잡은 얘네들이 좀 또 바톤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할 때쯤 이렇게 얘네들 가세를 했어. 나 지켜보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폴리텍 대학이 잡고 있었던 그 시대 그 이전에 뭐 56회를 계기로 뭐 이렇게 폴리텍 대학이 무너졌지만 기능장에서 그 훨씬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그때도 폴리텍 대학을 안 다녔다고 난 이런 데 다니질 않아, 얘네들. 그래서 얘네들 뭐입니까? 여기서 딱 끊어서 얘네들은 그 이후 56회 이후부터 얘네들이 독차지를 했다고. 얘네들이 이제 언론 때문에 죽으니까 얘네들 그렇게 한다고. 얘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정권 교체나 마찬가지지. 부정의 정권 교체가 얘네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폴리텍은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출제 문제를 폴리텍 대학에 관련된 그 사람이 내는 거예요. 내니까 얘네들이 이제 목줄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아무리 그렇게 그 언론에서 56회 때 그렇게 무너졌다고 해도 폴리텍이 목줄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걔네들이 출제를 내니까. 출제를 내고 감독관도 워낙 또 많이 또 지금도 들어가니까 시험장도 여러 군데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잡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계속 또 국비 지원도 받아서 이제 무료로 100%를 하고 있잖아. 얘네들만 지원해줘. 얘네들만 왜 100% 지원해줄까? 국비 지원. 그 NCS 말도 안 되는 거지. 걔네들 그 교육도 안 한다며. 맨날 정보 빼다가 그거 하는 건데 뭐. 나도 뭐 최근에 뭐 폴리텍 대학 쪽에서 정보 뭐 나왔다고만 뭐. 반갑진 않지. 그런 쪽에서 자꾸 그러니. 지금도 지금 뭐 여기 뭐 정보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쪽이 이쪽 라인 같아. 나 보니까 자꾸 말을 안 해주는데 이쪽 라인에서 지금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에서 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나 보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 학교 선생님들 정년퇴임까지 그냥 뭐 그 연금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했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파면이잖아. 파면이고 뭐 저 연금 다 날라가고 난리 나냐. 그래가지고 연금 다 날라가고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선생님들 지금 뭐 겁이 나니까 못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선생님들은요. 간이 작아요. 간이 작아. 토끼간이야, 토끼간.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 근데 이 군인들은 얘네들은 있잖아요. 얘네들은 좀 뭐라고 할까? 강심장이야. 아무래도 군인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가 봐. 강심장이야, 얘네들이. 얘네들은 아직도 하던데, 보니까. 선생님들 못해요, 얘네들은. 이 선생님들은 있잖아요. 간이 콩알만해.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봐. 그거 잘리면은 어디 가서 밥 먹어.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 또 저기 연금도 안 나오고 그러면 대책이 안 쓰지. 학원이나 가야 돼. 학원에서 뭐 써줘? 그런데 부정에 연루됐다는 사람을 그렇잖아. 그러니 선생님들은 굉장히 막 그걸 조심조심 한다고. 그리고 또 교육자로서 또 그게 있잖아. 교육자로서 그런 부정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일을 해줬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자기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게 그게 가장 클 거야. 내가 봐서. 선생님들이 부정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부정으로 어떻게 누구를 뭐 합격시키고 뭐 시험지를 빼다 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선생으로 최악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것만큼 최악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피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생님으로서는. 자기네 양심을 팔아먹은 거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걸 못 하더라니까 이제. 근데 얘네들은 해요. 간떡이가 퍼가지고. 얘네들 그런 게 없잖아. 선생님도 아니고 애들을 가르치는 학생도 아니다 보니까 얘네들은 강심장애도 하더라니까 지금도. 얘네도 그렇고, 얘네들은 지금 쏙 들어갔는데, 얘네들 이거 얼마든지 부정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곳이지. 아니 62회 때 세상에 조사도 안 받고서 서울의 영등포에 있는 학원에다가 그 학생들 대거 뭐 집어넣고 거기서 또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또 시험지 빼다가 하고 합격시키고 이 짓을 했다며. 내 얘네들 어디서 누구한테 저기 시험지 받아가다 했는지 알고 있어. 나 그것까지. 기가 막혀 얘네들. 아유 참. 그래서 이 3대 이 감독관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부정의 씨앗이었어. 지금까지 뿌리였고. 이건 요거까지 하면 1대, 2대, 3대, 4대. 4대 부정의 씨앗이지. 근데 출제자라고 해서 다 이런 부정의 씨앗이 아니라고. 괜찮은 출제자도 있어. 이게 자질과 실력이 없는 출제자이면서 또 그 문제를 빼다가 또 팔아먹어요. 주고. 누구 일부한테만 주고. 그런 자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야. 문제를 내고, 문제를 냈는데 오류 문제만 냈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바뀌어야지. 교체는 돼야 되지.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래도 자기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자주가 실력이 없고 소양이 없어서 틀렸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양심은 좀 있는 거야. 자기가 모자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만, 자기의 양심까지 팔아먹고, 범법행위를 하는 그런 출제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출제자는, 이거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감옥에 가야지. 그리고 교체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감독관들 싹 없애야 돼. 싹 교체해야 돼. 싹 교체. 제가 봐서는요. 선생님들로 교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선생님들이 이제 기능사를 하다 보니까 기능사에서 이제 과거에 그런 체제였잖아. 식권수 제로도 그거 빼와가지고 재료 목록을 통해서 알든지 문제를 빼와가지고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걸 빼다가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쳤잖아. 그렇게 해서 합격을 시킨다고. 왜냐면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 왜냐면 시퀀스 에러도는 도면일 뿐이지 작업을 해서 평가하는 시험이잖아. 도면을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어느 정도 부정은 있을 수는 있지. 왜냐면 이제 공개를 하지 않는 거 그걸 빼다가 비공개되어 있는 걸 빼다가 그걸 한 거니까 그건 또 법적인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걸 위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그 정도는 괜찮다. 어차피 기능대나 뭐나 이렇게 보면은 시험 문제 공개가 되고서 이제 그걸 보고서 들어가가지고 하는 건데 기능장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반대를 한 게 어디예요? 학원들이 반대를 한 거야. 공개하지 말라고. 왜냐면 지들 장사를 못하니까. 학원들은요, 전기학원들이나 이런 학원들은 시험지 빼다 주거나 아니면 정보를 빼다가 그거에서 합격시키는 게 그게 다라고.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면은 기능사 같은 거 누가 자비 내고서 자비 50만 원 몇십만 원씩 내고서 학원을 다닐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국비 지원은 나라에서 대주니까 그거 하는 거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 선생님들은 내가 봐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자기 이제 선생님으로서의 도덕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만큼 이렇게 못하더라고. 얘네들은 전투적으로 합니다. 전투적으로 부정을 하는 것 같아. 대단합니다. 내가 봐서는. 나 이런 애들이 등장하는지. 제가 쭉 지켜봤잖아. 오랫동안 지켜보고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이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일괄공단하고 같이 쌍으로 노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세무조사부터 시켰지? 세금 포탈했다고 세무조사를 시켰어요. 개인인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개인인데 어떻게 세무조사를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세무조사부터 이제 시킨다고 합니다. 검사들이 그랬다면서 검사들이 누구를 갖다가 저기 그 말로 갖다 협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너 세무조사부터 할까요? 그런다고 이제. 응? 그럼 이제 세금 조금이라도 안 낸 거 있으면은 뭐예요? 바로 그래서 탈세했다고 또 이제 집어넣고 그런 거예요. 그냥 세무조사를 할 때 막 통장을 세 개인가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 그 3개년도 있잖아요. 3년치를 갖다가 전부 다 떼어다 줬어요. 그걸 어디에 떼었냐면 은행에서 떼어서 은행 도장을 받아다가 줬어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세금 포탈된 게 뭐가 있어. 그것도 1년 단위로 1년 단위 해가지고 아니 이거 그래서 올해 연도 해서 이걸 갖다 줬더니 그 다음 연도 그 전년도 거 가져오라고 하고 또 그 다음 것도 이제 이상이 없으니까 그 전년도 것도 또 3개년도로 가져오라고 그래. 국세청에서. 아니 나 진짜 미치겠더구만 진짜요. 그 사람을 그렇게 피를 말리더라고 세무조사로. 개인인데. 근데 세금 포탈이 된 게 없어요. 없어. 세금 다 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무조사를 시키고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다가 이제 제 욕을 하고 막 그러더구만. 욕하는 작전을 갖다 벌이더라고. 계속 욕을 했지 이놈들이 이제 이 쌍놈들이 얘네들도 그랬고 뭐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망하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62회 때 이 학원 놈의 새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양아치 학원 놈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산업인력가공단이 국장하고 그 검찰실에서 그러잖아.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그 국장이 산업인력가 국장이 증거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증거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빼다가 주고서 그 신고를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검사실에서 국장이 시켰다고. 나 참 이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산업인력가공단이 양아치 학원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또 이제 저를 갖다가 완전히 죽여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진 사건이 보니까 60여 카톡 사건이더라고. 나는 그거 뭐 처벌 받아봐야 뭐 누군가는 신고를 하겠지. 그러면 신고를 하면은 에휴 이거 해서 뭐 벌금 내고 말자. 뭐 처벌 받고 말자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했는데 아니 갑자기 기획수사를 만들어요. 이것들이 기획수사를 만들어가지고 뭐 학생들 그냥 싸그리 뭐 조사를 하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제가 풀어준 거 그 답을 보고서 그 풀이를 보고서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100명이면요 10명도 되지를 않아. 10명도 실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응? 그런데 10명도 안 된다고 내가 손에 장을 쥐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막 전파 탐지기 되고 금속 탐지기 되고 옆에 와가지고 뭐 감독관 와가지고 막 눈을 부릅뜨고 있고 감독관 하나 더 심으면 더 들어갔고 검사한다고 그 생난리를 쳤는데 그 생난리를 치는 그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한다고요? 누가요? 한 사람이 손 들어봐. 경찰서 가십시오. 없죠? 예, 그런 사람도 없어요. 10명도 안 된다고 10명도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싹 그냥 뭐 처벌 대상이라고 해서 뭐 70몇 명 뭐 어쩌고 얘기하고 그것도 왜 또 이 포항폴텍 그 사건 걔네들이 끼어들어 우리 사건에. 왜 우리 거기에 끼어드냐고. 그거 별도의 사건이에요. 별도 큰 부정 사건이에요. 우리보다 원래는 그게 더 컸던 거야. 그거는 범죄 행위가요 아주 치밀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시험이냐 한 달 전에 이제 출제자하고 검토위원이 그 문제를 빼다가 그 대전에 있는 학원에다 팔아먹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한테 5만 원씩 뭐 10만 원씩 주고서 바꾸서 문제를 팔아먹었다네. 몇 일차 보냐 그거 따로따로 팔아먹었대. 1차까지 다 알고 있어 세상에. 응? 그래 팔아먹고 이제 그걸 하다가 그 감독관으로 들어가서 그 학원에서 감독관으로 자기 학생들 쫙 합격시켰잖아. 그게 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얘네들 메트로 같은 경우에 서울에는 검토위원이라는 자한테 시험지를 받아다가 그 시험지를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얘네들이
또 걔네들끼리만 또 보고서 들어가고 지들이 또 메트로에서 감독관으로 들어가지고 자기 그 직원들 있잖아요. 싹 합격시켰잖아요. 이렇게 자기 직원들을 합격시키는 네. 그래서 이들을 바꾸지 않는 한 지금 뭐 부정은 사라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태미 너는 이 사람들이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 떠들고 있느냐. 당신도 합격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자기 아는 사람도 합격을 시키고요. 그 합격자가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은 합격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악을 쓰고 떨어뜨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한 시험장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시험 본다. 조금 시험을 10명 시험 본다. 그러면은 합격자를 4명을 내놨어. 지들 아는 사람들은. 그럼 더 내놓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2명도 합격할 수가 있는 사람인데도 일반인데도 이들은 악을 쓰고 떨어뜨린다는 거야.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어 지금.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사람들이 적인 거예요. 그리고요 문제가 이들로 인해서 한도 끝도 없이 뭐 작업량만 많아지고 수준은 낮아지고 또 뭐예요? 힘들게 만들어 어렵게 되고 생각을 해봐요. 얘네들이 빼돌리기 때문에 합격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계속해서 어렵게 되는 거고 지들만 빼다가 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 못하게 하는 거지 한마디로. 이런 짓을 벌였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근절이 돼야지만 얘네들이 없어져야지만이 이 문제는 더 쉽게 될 거고 합격자도 더 많이 나올 거고 합격률은 이제 10%대를 넘어서 뭐 많게는 20%를 넘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30% 넘다 이건 좀 문제가 돼. 30% 넘으면 아마 제동을 막 걸을 거예요. 20%만 넘어도 제동을 걸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뭐 필답형이나 POC를 갖다 어렵게 내는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적정한 합격률을 유지하는 것을 갖다 저는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걸 교육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합격이 너무 많이 돼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게 돼서도 안 된다. 적정한 합격률을 유지해야지만 자격증 딴 사람도 그 자격증의 가치를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무더기로 합격이 되면 자격증 가치가 떨어져서 따나 마나야 아무 소용도 없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위해서 이자들은 없어져야 돼. 내가 봐는. 그리고요 저도 이쪽 라인에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받아도 그만이야. 안 받아도. 근데 안 받아도 그만이야. 이까짓 거 나는 진짜 뭐 열심히 뭐 교육을 할 테니까 교육하는 걸로 끝내야지. 이게 저기 받아서 조금이라도 뭐 해줄 수 있으면은 해주는 게 좋은데 자꾸 얘네들에 의해서 부정이 저질른다고 그러면 거기에 가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주 싫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이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이들이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계속해서 뭐 감독관, 출제자, 검토자, 뭐 산업인력관리공단, 학원놈들, 폴리텍 대학 뭐 악을 쓰고 이태민이 죽이려고. 이태민이가 맨날 얘네들 부정이 많다고 떠드니까 그러는 거야. 아마 일을 박박 가는 놈들도 있을 거야 아마. 그래도요 이태민이 죽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생각을 해봐. 62회터처럼 어떻게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사람을 감옥을 보내고 망하게 하려고. 예전에 또 그 전에는 이제 세무조사도 벌였지. 이런 식으로 하냐고. 이게 인간이냐고. 다 범죄자들이잖아. 뭐 범죄자들 세트리야. 뭐 저도 범죄자들이지만 얘네들 더 심한 범죄자들. 아주 지능범들이자 이거 공범들. 그죠? 공범들. 쌍으로 노는 애들. 이러면 안 돼. 얘네들. 내가 봐서 얘네들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 이 시험이 올바르게 가고 이제 적정한 또 합격률이 또 나와야 되고 또 조금 이제 쉬워져야지. 지금 너무 작업량도 많고 어렵잖아. 이 얘네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들 때문에. 출제자가 지금 문제냐고 시퀀스 에러냐고 출제 5를 범했잖아. 66회 때 보면은 시퀀스 에러도 틀렸어요. PH도 틀렸지만. 말이 기본적인 시퀀스 에러들 틀리면 되겠습니까? 이 출제자가? 그렇죠? 잘못됐지 한참. 그래서 이게 출제자가 보시면 이건 정말 심각하게 잘못된 거라고. 얘네들 교체가 돼야 되고 얘네들 이 감독관들이 싹 교체가 돼야 됩니다. 얘들
얘네들 싹 교체되고, 학원들도 이제 빼오는 것도 얘네들 통해서 다 빼오는 거야. 얘네들하고 회사인데 싹 교체하십시오. 교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시퀀스 헤로드 등을 이제 공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개하십시오. 공개한다고 지금 많이 다 올라가고 결제가 남았다고 난 알고 있습니다. 공개하십시오. 기능사부터 기능장까지 다 공개를 하십시오. 시퀀스 헤로드는. 그래서 공개를 해서 이 학원들이나 이 폴리텍이나 이런 뭡니까? 얘네들이 시험 문제를 빼다가 정보를 빼다가 팔아먹는 거를 싹 없애버리세요. 근절해 버리세요. 싹 근절해 버리시죠. 뭐 재료가 뭐가 나왔느니 뭐 그런 거는 상관없잖아. 그런 거 그걸 뭐 정보라고 해봐야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런 거는 뭐 시험 당락을 좌우하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문제를 빼다가 팔아먹고 중요한 정보를 갖다 PLC 뭐 나왔다라는 거 뭐 그런 거 빼다가 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려고 그러면 말이야. 시퀀스 헤로드 공개를 해버리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1일차, 2일차, 3일차 보면 1일차 기피하는 형상도 사라진다고. 맨날 3일차 보려고 하고 2일차 보려고 그러잖아. 3일차가 더 많죠. 2일차 그 다음이고. 1일차를 갖다 안 보려고 막 그렇게 악을 쓰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수험생들은 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비싼 돈 내고서 그냥 학원 다니면서 그 하려고 하질 않지. 생각을 해봐. 공개가 되니까 그것만 하면 되고 이제 PLC 공부하고 필답형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 이 필답형은 좀 저도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뭐 2년 했으니까 앞으로 3년 남았네. 이제 앞으로 3년은 더 나온다고. 이거 3년 지나야지만이 이제 그때 당시에 더 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카트를 칠 거라고. 그러니까 5년 간다니까 총 5년. 이렇게 돼. 5년에 한 번씩 이제 크게 바뀌는 게 이제 그게 그것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시점에서 이제 시퀀스 헤로드를 공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를 하는데 기능사하고 기능장은 공개를 하십시오. 공개를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편하게 공부를 하고 부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정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학원들은 전부 다 말이에요. 조사를 해야 돼. 왜 조사를 하느냐? 얘네들은 문제를 빼오는 루트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러면 안 되겠지. 지들만 정보와 시험 문제를 빼다가 하겠다는 뜻인데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원들은 싹 조사를 시켜버려야 돼. 아주. 그래서 이거는 공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통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을 바꾸잖아. 출제자를 바꾸고 이런 부정 감독관들이 많은 이런 이 3대 감독관들이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근무를 했거나 근무를 하는 사람들 싹 배제시키세요.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올바르고 훌륭한 감독관들 많아요. 이 사람들이 명예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기서 물론 군인 감독관이라는 사람들 나온 사람들도 훌륭한 감독관 있어요. 정직하고 훌륭한 감독관 있고 메트로도 정직한 감독관 있어요. 폴리텍도 정직한 사람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이 얘기야. 그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훌륭하고 정직하고 한 분들, 선생님들, 뭐 이런들 감독관들이 명예를 실추되는 거야. 얘네들 때문에. 부끄럽게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3대 감독관 싹 갈아치우십시오. 싹 갈아치우고 출제자도 바꿔야 된다라는 걸 거듭거듭 강조를 합니다. 저는 제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조선길을 왔다 갔다 하고 밑바닥까지 뭐 전화가 뭐 이렇게 왔는데 핸드폰에서 핸드폰 사라고 전화 자꾸. 아유 답답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걸 지켜보면서 참 올바른 길로 기능장이 가야 되는 걸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끌어야 되는데 뭐 제가 나서지를 않으면 이 시험이 뭐 배가 산으로 가는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올바른 시험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 개혁이 되도록 제가 부르짖고 또 싸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심각하다고.
뭐 지금 조금 뭐 산업혁명이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해봐야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 부정은 계속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얘네들을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싹 가르면은 실제 여기서 이제 저 훌륭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명예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시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또 보시면은 적정한 합격률을 이제 찾아갈 것이고 제대로 된 문제를 보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것이고 노력한 사람들이 합격하는 그런 체제가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한 4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게 떠들었는데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2020년도 67회, 68회 때는 꼭 합격하셔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